이 천연 비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나처럼 냄새가 나지 않고 껍질에도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이런 천연 비료는 얼마나 자주 줘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저부터도 이런 비료는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가끔씩만 사용해 줘도 그 효과가 너무 좋다는 데 있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멜론이나 마늘가루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는 너무 좋았다, 이런 후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아무거나 막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증거겠죠. 외에도 다른 과일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에 너무 좋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또 하나의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식물에게 영양제나 비료는 봄, 가을에 주는 것이 대체로 좋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식물에게도 좋은 날씨이기도 하고요. 또 식물이 성장하거나 꽃, 열매를 맺기에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든지 너무 갑작스럽게 급하게 하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비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잠시 관찰해 보세요. 잎 끝부분이 살짝 누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혹시 갈색으로 진하게 변했나요? 잎 끝뿐만 아니라 잎의 가장자리가 모두 변색됐나요? 거기에 혹시 갈색 반점 같은 것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증상은 모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칼리라고도 하는 칼륨이에요. 물론 자연스러운 하엽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잎의 크기가 너무 작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잎이 아래로 축 늘어지기도 하죠. 물론 이건 칼륨을 비롯해서 수분과도 연관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도 약해지면서 그로 인해 줄기까지 약해져서 부러지는 일도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 경험상 주로 식물의 과습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비료의 3요소 중에 질소 있죠? 질소 비료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질소 성분이 과하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도 너무 많아지면 다른 양분을 흡수할 때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불균형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칼륨이 부족한 식물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쉽게 걸리잖아요. 따라서 식물도 그런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럼 칼륨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당연히 시중에 있는 칼륨 영양제를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런 방향은 아니죠.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과일 천연 비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과일을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가 천연 비료로 효과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천연 비료도 만들기가 간단하죠. 먹고 남은 바나나 껍질을 조금 잘게 잘라주고 투명한 통에 넣은 뒤에 물을 붓고 일주일 정도 두시면 됩니다. 다만 농약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만드시기 전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먼저 씻어 주셔도 좋겠죠. 하지만 저는 바나나 말고 이 천연 비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과일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바나나처럼 냄새가 나지 않고, 둘째, 껍질까지도 먹으라고 할 만큼 껍질에도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참다래라고 하죠.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에도 바나나만큼이나 칼륨이 풍부한데 이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섬유질 등 영양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키위 껍질에 이런 영양분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식물에게도 좋은 건 당연하겠죠. 키위도 앞서 말한 바나나처럼 껍질을 잘라서 물을 부어주고 일주일 정도 상온에 두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키위 껍질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껍질이 질긴 것도 있지만 껍질에 있는 털 때문에 못 먹는 게 더 크죠. 이럴 때는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살살살 깎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껍질을 식초물에 2분 정도 담가둔 뒤에 벗겨내셔도 좋습니다. 껍질에서 영양분이 우러난 이 물을 채 잘 걸러주신 뒤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영양 보충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멜론의 경우에도 칼륨 등 영양분이 많았습니다. 효과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를 한 번 더 믿고 이 키위 껍질도 활용해 보시면 식물 관리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키위 말고 참외에도 칼륨 등 영양분이 많습니다. 곧 제철이니까 이 과일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키위가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껍질까지 갈아서 마시는 게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사과나 키위를 먹고 나면 목이 좀 칼칼한? 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굳이 껍질까지 드시지 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 양보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6월 플라워 스튜디오 채널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결과는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되니까요.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